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구소 아카데미 로키 오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야기했던 훈육의 3원칙 세 번째 규칙이었던 서로 간에 바라는 규칙 정하기, 여기서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할 규칙, 생존에 대한 안정감에 관한 규칙은 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 생존에 대한 안정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생존에 대한 안정감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기르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많은 보호자님들도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의도하지 않게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망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소에서는 아이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이들의 몸짓 언어, 소리 언어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상호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견맹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좋아하는 줄로 했던 일들이 아이들은 싫어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초보 보호자님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에 대한 안정감,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잡고 시작해야 문제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되고, 혹시라도 문제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존에 대한 안정감을 채워줌으로써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생존에 대한 안정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문적으로 인간은 의식주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생존에 불안을 느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집값 상승과 일자리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사회 요인으로 생존의 불안정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생존에 대한 안정감이 불안정해지면 어떠한 규칙도, 교육도, 훈련도 지켜지기 어려우며 불안감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공감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강아지 때 나에게 와서 제일 처음 곁을 주며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 "엄마, 나 여기 계속 살아도 돼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나요? 아이가 머리를 들이밀며 여러분께 수없이 묻고 있지만 정작 그 물음에 대답해 주고 있는 보호자는 결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아이들도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생물학적, 언어적, 행동 양식이 다른 아이들을 인간의 방식으로 의식주만 해결하기만 한다면 실제로는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만 얻게 되는 의도치 않는 학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민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의 의식주를 판단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투리드 루가스의 카밍 시그널에서 설명하고 있는 스트레스 시그널을 따라가 보면서 아이들의 생존에 관한 안정감을 역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투리드 루가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폭력, 분노,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위협은 사람 또는 개를 통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두 번째, 목줄을 끌어당기거나 아이들을 밀쳐내고 잡아당길 때. 세 번째, 훈련 및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명령을 할 때. 네 번째, 어린 반려견에게 너무 많은 운동을 시킬 때. 다섯 번째, 너무 적은 운동 및 활동을 할 때. 여섯 번째, 배고픔을 느낄 때. 일곱 번째, 갈증을 느낄 때. 여덟 번째, 배변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아홉 번째,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열 번째, 아프거나 너무 시끄러울 때. 11번째, 너무 오래 혼자 있을 때. 12번째, 갑작스런 무서운 상황이 있을 때. 13번째, 너무 흥분해서 긴장을 풀기 어려울 때. 14번째,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있을 때. 방금 설명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투리드 루가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과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 가혹한 방법, 폭력 및 고통스러운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변명할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정 신호를 보고 식별하고 사용하도록 스스로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배고픔, 갈증, 더위 또는 극심한 추위를 경험하는 상황에 아이를 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아이가 필요한 만큼 자주 배변할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고 산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반려견의 올바른 운동 및 활동 수준을 찾고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여섯 번째, 아이가 가족의 무리가 되게 하세요. 즉, 아이가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혼자 있는 것은 천천히 최소한만 가르치세요. 일곱 번째, 가까이 다가가기, 만지기를 아이가 원할 때 해야 하고 싫어할 때 멈추어야 하며 강제로 끌어다 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같이 잠을 자는 것은 강아지와 성견에게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투리드 루가스는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배웠으니 아래에 해당하는 보호자님들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이 나열한 이야기를 하는 보호자분들이 상담 중에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아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경험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짓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지점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소통한다고 확신이 든다면 올바르게 판단하고 조치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생존의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진정할 수 없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진정 신호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몸을 긁거나 자신을 물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가구나 신발을 물어뜯거나 주인의 소지품을 물어뜯습니다. 다섯 번째, 짖기, 울부짖기, 징징대기 등 소리 언어를 이유 없이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가 심하면 설사를 합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가 심하면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몸이 긴장된 것처럼 경직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비듬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열 번째, 온몸을 떨기도 하고 11번째, 눈 색깔이 바뀌기도 합니다. 12번째, 온몸을 강박적으로 핥기도 하며 13번째, 꼬리를 쫓으며 물기도 합니다. 14번째, 모질이 부러질 듯 약해지며 푸석푸석해집니다. 15번째,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16번째, 헐떡거리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17번째, 심하면 발작에 이르기도 합니다. 18번째, 일반적인 빈도보다 더 자주 화장실에 가기도 합니다. 19번째, 식욕을 상실하여 음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20번째, 많은 보호자들이 알레르기로 알고 있는 피부 긁는 증상이 사실은 스트레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21번째, 특정 사물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빛의 흘림이나 팔이 모기를 쫓기도 하고 장작 타는 불빛에 달려들기도 합니다. 22번째,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도망가기까지도 합니다. 위와 같이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보호자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켜야 될 규칙은 만들지 못하고 생존에 관한 사항을 훈육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존을 위협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정리하는 보호자님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외 배변하는 아이를 하루에 한 번밖에 산책 못 시키니 실내 배변 시키겠다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자주 산책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세로 바뀌는 것. 아이들의 신체적 알고리즘이 인간처럼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내 배변이 생존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 그래야 아이의 생존과 내가 정한 규칙들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긴 이야기를 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이지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인간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보호자들의 마음가짐으로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높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나와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보호자라면 안정감을 지켜주기 위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고쳐보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문제 행동이라 불리는 것들이 불안정한 삶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존의 안정감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이는 무기력해지고 불안감에 빠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카밍 시그널이란 무엇인가, 아이랑 살기 위해 모르면 보호자 자격이 없는 몸짓 언어, 진정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